마두로를 내가 태웠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몰아. 젠장, 위성 신호가 또 끊겼습니다. 목표물 식별 불가, 식별 불가. 알파팀 당장 퇴각시켜. 저건 함정이야.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 됩니다, 장군님. 통신이 먹통입니다. 대원들이 고립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려 전투복 셔츠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3시 12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대원 12명이 지금 남미의 정글 한복판에서 개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2조 원짜리 정찰 위성 키올은 러시아제 전파 방해 장비 앞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CIA의 정보망은 독재자의 속임수에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쇠맛이 났습니다. 내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죽는다. 미국은 졌다.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먹통이던 메인 스크린 정중앙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선명한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노이즈도 흔들림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좌표.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낯선 억양의 하지만 너무나도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정원. 앤더슨 장군님 들리십니까? 놈들이 숨은 진짜 위치는 북쪽 3층 건물입니다. 저희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 끝에서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CIA도 그 잘난 선진국 정보기관들도 모두 포기했던 그 순간.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도 보지 못하는 적의 숨소리까지 듣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자 미 합동특수작전 사령부 JSOC 사령관이었던 제가 생애 처음으로 태극기 앞에 경례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비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41분간의 기록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붉은 점 하나가 제 40년군 생활의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제가 왜 처음에 한국의 도움을 그토록 의심했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하니까요. 제 아버지 고 윌리엄 앤더슨 상사는 1950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술을 한잔하시면 늘 낡은 일기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 한국은 처참했습니다. 로버트, 내가 본 그 나라는 지옥이었다. 모든 것이 불탔고 아이들은 꿀꿀이 죽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미군 트럭 뒤를 쫓아다녔지.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너무나도 작고 가여운 나라였다. 제 머릿속의 한국은 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의 자동차를 타면서도 군인인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줘야 할 동생,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이 난항을 겪을 때 누군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을 때 제가 코웃음을 쳤던 이유는요. 이봐, 한국은 휴전선 지키기도 벅찬 나라야. 그 친구들이 지구 반대편 남미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 CIA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2024년 작전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는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를 핵무기 전초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은 분노했고 펜타곤에는 작전명 사일런트 헌터 마두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쉬운 작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지배자라 불리는 정찰 위성 12기가 있었고 땅에는 CIA 요원 40명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뒤에는 러시아의 최첨단 전자전 부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전 시작 6개월 차 우리는 첫 번째 굴욕을 맛봤습니다. 위성이 마두로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미사일 타격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마두로가 아니라 양떼가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지텔이라는 최신형 스푸핑 GPS 교란 장비를 이용해 우리 위성 좌표를 수 킬로미터 밖으로 비틀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웃었습니다. 최첨단 위성을 가지고 양이나 잡는다며 조롱했죠. 그 후 2년 동안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마두로는 하루에 5번씩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가 이동할 때마다 반경 5km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됐습니다. 우리가 도청을 시도하면 그들은 역으로 우리 요원의 위치를 파악해 제거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실패한 작전 보고서 수천 장과 깊어가는 미국의 패배감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펜타곤 수뇌부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도대체 우리 동맹국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 동맹국에 SOS를 친 상태였습니다. 영국 MI6는 난민은 우리 관할 밖이다라며 점잖게 거절했고,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은 러시아의 지태를 뚫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물리학으로는 답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지어 정보전의 규제라는 이스라엘 모사드조차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는 빠지겠다며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라는 것을.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기 싫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계 분석관 제임스 리 소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한국 국정원 NIS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요청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부관인 스미스 대령이었습니다. 이봐 제임스, 지금 농담할 때인가? 한국은 휴전선 지키기도 벅찬 나라야. 그 친구들이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 CIA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저 역시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저 또한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과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성실한 나라지만 이런 초고난도 정보전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임스 소령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세계 최고의 해커 집단과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자전 경험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서명했습니다. 좋아, 한국에 전문을 보내. 단,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전해.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잠시 후 펜타곤 전체를 뒤집어 놓을 핵폭탄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정확히 4시간 뒤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정막을 깨고 제 보안 단말기에 긴급 수신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첨부 파일 용량은 무려 5.2GB GB.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코드명, 고스트 헌터 분석 보고서. 뭐지? 4시간 만에 거절 편지가 아니라 5기가짜리 파일을 보냈다고. 의아해하며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암호가 해제되고 첫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두로의 일기장, 아니 마두로의 뇌 속을 들여다본 해부도였습니다. 페이지 1-12 마두로 최근 6개월간 이동 경로 분석, 오차범위 1M. 페이지 45 러시아제 재밍 장비 지텔, 주파수 우회 패턴 및 무력화 코드. 페이지 108 마두로 전용 방탄차 엔진 고유 진동수 및 배기음 파형 분석. 페이지 210 경호원 12명의 교대 근무 시간과 생체 리듬 분석. 이 보고서는 미쳤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디테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숲을 볼 때 한국은 숲속에 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세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108페이지에
음향 시그니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마두로가 타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엔진의 3번 실린더에서 미세한 노킹음이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파수 대역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24Hz 저주파 대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강력한 전파를 쏴서 위성을 눈멀게 한다면 한국은 소리와 진동을 분석해서 귀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 요원 한 명 없이 서울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의 엔진 소리를 듣는다고요? 정보 장교 톰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측 담당자에게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허름한 점퍼 차림의 한국인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들, 이거 어떻게 얻은 겁니까? CIA가 3년을 매달려도 못 찾은 걸 어떻게 4시간 만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는 덤덤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혹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아십니까?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강릉이요? 네, 당시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레이더나 위성만 믿다간 당한다는 것을요. 그 이후 우리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반문했습니다. 소리라니요?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탱크,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까지 각각의 엔진은 고유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들려오는 수만 가지의 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적의 엔진 소리를 구분하는 AI를 만들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마두로가 쓰는 러시아제 장비요? 그거 북한이 10년 전에 쓰던 구형 모델 개량형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장난감이죠. 마두로의 차량 엔진 소리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평양 1호차 패턴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찾기 쉬웠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전쟁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파병이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평화로운 실험실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기술을 갈고 닦아온 겁니다. 그 절박함의 깊이가 우리의 달러 뭉치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던 겁니다. 화면 속 컵라면 용기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예산으로 편안하게 연구하던 우리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운 그들의 절박함.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들을 믿겠습니다. 작전은 사흘 뒤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미스터 김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근데 하나 명심하십시오. 놈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직접 개입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1시. 작전 개시 2시간 전.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대한 서버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데이터를 믿어도 되는 걸까? 만약 정보가 틀려서 애꿎은 민간인을 폭격하게 된다면?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내가 너무 감상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수많은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제 부관 스미스 대령도 불안한지 계속해서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지금이라도 작전을 연기하는 게...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터의 진흙 구덩이 속에서 깡마른 한국 아이에게 자신의 전투 식량을 나눠주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로버트, 그 사람들의 눈을 봤어야 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려 했다.
언젠가 그들은 기적을 만들 거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눈빛을 저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한국을 믿는다.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자 동시에 최악의 위기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새벽 2시 50분. 사일런트 헌터 작전 개시 10분 전. 한국 측이 지목한 타임라인은 새벽 3시. 장소는 카라카스 북부 외곽의 허름한 안전가옥. 미스터 김은 장담했습니다. 정확도 98%, 오차범위 50m 이내. 델타포스 팀이 탑승한 스텔스 헬기가 어둠을 틈타 베네수엘라 영공을 침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개시 10분 전 미스터 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령부 타겟 이동 중. 그런데 젠장, 차량이 3대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안전가옥 문이 열리고 똑같이 생긴 검은색 밴 3대가 동시에 튀어나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 겁니다.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 전형적인 교란 전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순간 러시아제 지텔 장비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위성 링크 두절, 드론 영상 신호 상실. GPS 오차 5km 이상 발생.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들이 하나둘씩 검게 꺼지거나 회색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순식간에 멀어버린 겁니다.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대 중 진짜 마두로가 탄 차는 단 한 대. 잘못된 차를 공격했다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마두로는 영영 도망칠 것이며 미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장군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확률은 33%입니다. 찍을 수도 없습니다. 참모들이 제게 달려와 아우성쳤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제 군 생활 40년 중 가장 긴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한국의 정보도 결국 여기까지였나? 포기하고 철수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죽어있던 비상회선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아까 그 한국 분석관 미스터 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한 서늘하기까지 한 목소리였습니다. 장군님, 앤더슨 장군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아직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고 있다니? 위성이 다 먹통인데 뭘 본다는 거요? 하지만 미스터 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귀로 들으면 됩니다. 지금 저희 서버를 연결합니다. 한국 측 화면이 우리 스크린에 공유되었습니다. 그곳엔 영상 대신 복잡한 파동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원의 심전도 그래프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재밍은 전파를 막지만 소리와 진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음향 분석 시스템 KI가 지금 새 차량의 진동 패턴을 분석 중입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석 완료. 동쪽 차량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음이 가볍습니다. 차량 하중이 2톤 미만입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서쪽 차량 엔진음이 너무 고릅니다. 운전자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미끼입니다. 북쪽 차량입니다.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신에 가득 찬 미스터 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확신합니다. 북쪽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쇼겁쇼버에서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감지됩니다. 4.5톤 방탄 장갑의 무게를 견딜 때만 나오는 고유 주파수 128Hz가 잡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석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마두로의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미세 진동이 감지됩니다. 놈은 지금 극도로 긴장해서 심박수가 140까지 치솟았습니다. 북쪽입니다. 북쪽을 치십시오.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의 지하 벙커에서 베네수엘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바퀴의 마찰음을 듣고 있다니. 심지어 탑승자의 심장 박동 진동까지 잡아낸다니.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말한 생존을 위한 처절함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전 대원 주목, 목표는 북쪽이다. 반복한다. 북쪽 차량이다. 한국을 믿는다. 돌입하라. 헬기가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차량 안에 마두로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겟 차량 정지. 진입. 섬광탄 투척 쾅. 스크린은 여전히 노이즈로 가득했지만 오디오를 통해 현장의 긴박함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국이 맞기를. 델타포스 대원들이 북쪽 차량의 문을 뜯어냈습니다. 안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교전 발생. 적의 저항이 거세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대로 4.5톤 방탄 차량이 맞았습니다. 일반 소총으로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를 노려. 엔진을 멈춰. 수분간의 격전 끝에 대원들이 차량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타겟 확인. 마두로가 맞다. 반복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확보. 와! 펜타곤 상황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얼싸안았고 어떤 여군 장교는 주저앉아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오차범위 50m가 아니라 5cm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찍어준 그 좌표, 한국이 지목한 그 차량, 한국이 예언한 그 시간에 마두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3년 동안 2조 원을 쓰고도 못 찾은 쥐구멍을 한국은 단 72시간 만에, 그것도 서울에 앉아서 핀셋으로 집어내듯 찾아낸 겁니다.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도 독재자의 교활한 술수도 대한민국의 집요한 분석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작전 소요 시간 41분. 부상자 제로. 미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기적 같은 체포 작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장 지휘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차량 트렁크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핵물질 기폭장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두로는 최악의 경우 자폭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끼 차량인 동쪽이나 서쪽을 쳤다면 마두로는 그 혼란을 틈타 기폭장치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을 것이고 난민은 핵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한국에 정확한 핀셋 타격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독재자를 놓친 것이 아니라 지옥문을 열 뻔했던 겁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엄청난 공로를 거절하며 내민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군의 위대한 승리, 펜타곤의 정보력이 세계를 구했다며 찬사가 쏟아졌죠. 백악관에서도 훈장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 훈장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름 모를 한국의 분석관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 국정원에 정식으로 연락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에 한국의 역할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력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저를 그 자리에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 분석관 미스터 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의 개입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니, 왜입니까? 이건 자랑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당신네 기술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한 건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70년 전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의 미군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장군님의 아버님도 그중 한 분이시겠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된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동맹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하늘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가난하지만 눈빛이 살아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월 초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합참의장과 각군 사령관들이 모인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마두로 작전 성공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PPT 첫 화면에 KI 시스템이라는 글자를 대문짝만하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41분의 기적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장군님들께 묻겠습니다. 오차 범위 50m? 실시간 1분 업데이트?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실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장군, 한국이 정말 그 정도인가?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생 나라라고 부르며 가르치려 들었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기술을 갈고 닦은 건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들이 세계 1등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내려오는 저에게 평소 오만하기로 소문난 해군 제독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코엔, 자네 덕분에 내가 한국을 다시 봤네. 내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컸다니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만. 저는 요즘도 틈만 나면 한국 뉴스를 찾아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방산 수출의 쾌거, K문화의 유행.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로 일어선 나라. 분단된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매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사느라 정작 자신들이 만든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곳 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7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는 칼을 뽑아드는 나라. 그것이 제가 목격한 코리안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 벽에 걸린 낡은 세계지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 작은 호랑이 모양의 땅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어떤 대국보다 단단한 뼈대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호랑이. 이 작은 반도 국가가 품고 있는 저력과 의리 그리고 끈기. 그것이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힘이 아닐까요? 미국은 이날 마두로라는 범죄자를 잡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의리 있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오늘 밤만큼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미 합동특수작전 사령부 작전 본부장 로버트 앤더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군 장군의 입에서 나온 뜨거운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들은 우리를 작은 나라라 불렀지만 위기의 순간 그들을 구한 건 대한민국의 거대한 기술과 따뜻한 의리였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우리가 견뎌낸 지난 7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지구 반대편 펜타곤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앤더슨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댓글로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부심 넘치는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